도가 경남미래 50년을 향한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경남미래 50년 계획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자체평가에서 60점을 줬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던 만큼 풀어야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정치로 얻은 경험과 연륜으로 창원을 우뚝 선 도시로 만들겠다는 안상수 창원시장, 광역시 승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돌발 행동을 해 시의회가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단체장들은 어떤 행보를 이어갔을까요?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뉴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는 1일 경남미래 50년을 향한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을 갖고 홍준표 2기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날 홍 지사는 항공과 나노, 해양 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 동시 지정으로 경남미래 50년의 주춧돌을 놓은 것을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당당한 걸음걸이와 함께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옵니다. 1일 경남도청 대강당은 김윤군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준표 지사의 2기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경남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브라보 경남의 선포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선포식에서는 서부 대개발의 시작과 경남형 기업 트랙, 청렴도 향상 등을 지난 1년 도정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날 홍 지사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현실화와 채무 제로와 서민이 잘 사는 경남 등 2기 2년차 도정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340만 도민이 희망에 가득 찬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롭게 브랜드 슬로건 브라보 경남과 함께 홍준표 도지 2년차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340만 도민의 꿈과 경남미래 50년의 희망을 응원하는 당당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희망에 가득 찬 날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도청 공무원 일동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식 이후 도청 광장 화학과 상승의 탑 앞에 설치한 브라보 경남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홍 지사는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 기자들에게 도정 추진 방향 등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의 도정을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한 목소리에 일하지 않는 좌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민 소환 운동에 관한 질문에 자신은 승부를 피하는 성격이 아니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3년째 공직 생활을 하고 20년째 정치를 하는데 승부의 순간에 물러서 본 적 없어. 주민 소환은 양자가 같이 주민 소환에 한번 서명을 받아보자고. 누가 24만 원을 채우는, 어느 그룹이 24만 원을 채우는지 한번 받아보자고. 덧붙여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준비 중이며 주민 소환 제도는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골프 대회와 노래 자랑 등을 연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도정 2기 2년차를 브라보 경남이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홍 지사를 평가하는 도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2년차 도정은 화합과 포옹의 도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박종훈 교육감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박 교육감은 자체평가에서 60점 정도 매길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사실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던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지난 1년을 전주현 기자가 전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년은 박 교육감에게는 다사다난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에 휘말려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신고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박 교육감의 초보 정치적 대응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상급식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경남도와 이를 거부한 경남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결국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이르렀고, 이는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중단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양보안까지 마련했지만 경남도가 노력하지 않아 해결점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양보할 의사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도청은 전혀 양보가 없었다는 것이 협상에 과연 참여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박 교육감은 취임 이후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고입선발 고사 폐지와 고입 배정 방법을 개선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병폐도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의 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학교를 추진했으며 박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었던 교직원 업무 경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복병이 닥쳐 박 교육감의 교육 혁신에 조금 더딘 속도를 가면서 부족한 정치적 역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박 교육감의 정치적 역량을 쌓아 교육 혁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지난 1년 새로운 변화와 올바른 혁신을 위해 디딤돌을 놓았다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본인의 지난 1년을 두고 60점으로 점수를 매기면서 박 교육감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는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두어 군데 인터뷰에서 스스로 점수를 몇 점으로 매기고 싶으냐라고 해서 저는 60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제점과 그 경계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그만큼 제가 아쉬운 게 많았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그 교육감과 실무자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해서 생기는 그런 그 부분적인 문제들, 이런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 집중하겠다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것인지, 진보 교육감의 교육 행정은 어떠할지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중앙정치로 얻은 경험과 연륜으로 창원을 전국에서 가장 우뚝 선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광역시 승격을 위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역 간의 갈등 해소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계속해서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의 슬로건으로 108만이라는 대도시를 짊어지고 있는 안상수 창원시장. 어느덧 창원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안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새 야구장 부지 선정 문제와 창원 도시철도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 오랜 진통이 있었던 도시철도 문제를 가감히 포기하고 지난 통합창원시 1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새 야구장 입지 문제 역시 결단을 내리면서 중앙정치에서 내려온 안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새 야구장 입지 문제에 반발한 친해 지역민들과 타 지역 간의 갈등도 발생기도 했지만 안 시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광역시 승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광역시 승격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광역시 승격을 위해 다 함께 합심하다 보니 지역 간의 갈등도 조금은 해소되는 듯 보였고, 지난해에는 2013년보다 청렴도를 56단계나 올리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 시장의 1년 동안의 시정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고 선거 공약 47개를 이행하는 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면서 국비 등 예산 마련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진해에 건립키로 했던 새 야구장을 마산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진해 지역민들의 반발은 물론 김성일 창원시 의원의 계란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은 이제 접어두고 앞으로의 창원시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고향 창원을 전국에서 가장 우뚝 선 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에 오랜 중앙정치로 얻은 경험과 연륜을 모두 쏟아 부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창원시 2기의 최대 이슈인 창원광역시 승격. 현재 시민서명운동을 거쳐 로드맵에 들어간 상태로 창원시를 강력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창원시 의회와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논해보겠다고 발언하면서 이는 독자 노선을 탈 것이라는 입장을 돌려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안 시장의 시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난 1년을 발판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시의회와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시에 지난 한 해 동안 불미스러운 사건 하면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던진 김성일 시의원의 행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성일 의원이 의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분을 참지 못한 듯 돌발 행동을 해 시의회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의회 제4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어 조용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본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김성일 시의원이 신상 발언에 나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김 의원은 신상 발언 순서가 미뤄진 것에 불만을 표출했으며 시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안 시장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안상수 시장과 엮인 사건에 대하여 도에서 공개적으로 시민 앞에 알리기 위해서 신상 발언을 한다는 통보를 듣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허탈감과 도덕성, 비겁한 행위에 격분합니다. 이번 신상 발언은 김 의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우선 안 시장이 법원에 제출한 팔뚝의 멍 사진은 계란으로 생긴 것이 아니며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며 검사와 의사 소견에는 계란에 맞은 상처 부위가 교남부로 밝혀졌지만 당시 안 시장이 제시한 사진은 팔뚝에 생긴 멍이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를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국민을 속이고 대시민을 속인 대사기극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박재현 제1부시장과도 설전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빈 안 시장의 자리와 박 부시장을 향해 절을 하는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절 횟수가 2회로 이는 안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을 향한 조롱의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이에 시의회 안은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러한 행동 이면에는 최근 법원의 2심 판결도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진 데다 대법원 상고 또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돌발 행동 이후 김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난 후 쓸쓸히 의회를 떠났습니다. 김성일 의원이 의회에서 또다시 돌발 행동을 보인 가운데 향후 시의회와 집행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는 1일 안상수 시장과 유원석 시의회 의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당초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었던 기념식을
메르스 여파로 모두 중단하고 시민 헌장 낭독,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에 이어서 시립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타 지자체보다 메르스 사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시가 광역시가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기념식에 이어서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남시장 인근 식당에서 현장 방문을 겸한 오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주민 소환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8개월가량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원상 회복 염원에도 불구하고 불통과 독선을 고집하고 있는 홍 지사를 도민의 손으로 직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곧 주민소환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7일쯤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한 뒤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경남도청뿐 아니라 창원시청과 거제, 사천 등에서도 홍 지사 주민소환을 결의하는 학부모들의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있기 전 기자회견 장소를 경찰 병력이 점령하면서 경남운동본부와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경남연합은 지난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밥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극심한 가뭄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뒷북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이동필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이번 농민대회는 경남도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창동 시민대학 주최로 개최되는 시민대학 기획특강으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초청돼 경남교육 활로를 뚫어라라는 특강을 30일 창동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서 가졌습니다. 박 교육감은 민서교육감과 경남교육이라는 주제로 민선 6기 교육감으로 지내온 지난 1년을 회상하며 무상급식 논란으로 타 공약사항과 교육사업에 주력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학생 중심의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경남교육의 길을 묻고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동시민대학은 지난 3월부터 거리에서의 열정, 거리의 젊음, 문학과 열정을 배우다는 슬로건으로 시민대학 길거리 인문학 운동을 선언하고 내년 2월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30일 메르스 발병으로 위축된 농산물의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도는 도청 구내식당 입구에 장터를 설치하고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의 판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날 장터는 관내 21개 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 제철 농산물과 한우, 한돈 등의 축산물을 시중가 대비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한편 도는 앞으로 경남 농협과 함께 우리 농축산물 팔아주기 등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지역 백화점으로 19년간 사랑받아온 마산 대우백화점이 1일부터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롯데쇼핑에 매각된 대우백화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이름을 바꿔 당분간 간판 교체 등 일부분만 변경하고 신규 브랜드를 확충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다만 인수 일정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정식 개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오는 8월 또는 9월쯤 MD 개편과 고객 서비스 라운지, 고객 휴식 공간 등을 새롭게 하고 시스템을 정비 후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지난 5월 공정위가 창원 지역 입점 납품 업체에 3년간 임대료와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 지역 교사 82%가 차별 없는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소비 위축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돕고자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창원과 김해에서 거가대교를 이용해 거제를 오가는 시외버스를 개설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생선과 과실,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가 가뭄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2015 경남국제아트페어가 2일부터 5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학동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 등 거제 지역 17곳과 남해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의 착공식을 오는 10일 장목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부지에서 개최합니다. 센터는 향후 거제시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해양플랜트 산업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정호근 제3대 창원소방본부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정 본부장은 지난 36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소방 행정 업무와 현장 지휘 통솔에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말문구 경남도 지부는 21세기 독서문화재능 기부 지도자 육성을 위해 독서문화지도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동화구연 지도사 상급과 책놀이 지도사 상급 자격증 양성 과정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